네, 오늘의 마지막 정치 토픽입니다. 조희대 비장의 카드 쓴다. 그러면은 이재명을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없다. 자, 이 김현진은 이렇게 꽁꽁 싸매면서 국감에 꼭 부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좌파 정권에서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그 법사위에서 땅땅 두드려가지고 한 번은 정청래가 법사위원장 때 두드러고 한 번은 얼마 전에 추미애가 두드려서 청문회 열겠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거기 당연히 안 나갔죠. 어떻게 대법원장이 이 정치적 목적으로 망신 주게 하고 털려고 하는 거기에 나가겠습니까? 당연히 안 나가겠죠. 다른 좌파 대법관들도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거 이번에 국감에 안 나오면 세 번째야 이러면서 이번 안 나오면은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전현희가 그런 이야기 하죠. 법사위. 그러면은 동행명령장은 정의원으로 채택을 했는데 안 나오면은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을 해서 법사위원장이 명령장을 발부를 합니다. 저번에 작년 국정감사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두 번이나 그런 적이 있었죠.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해서 그때 국회 직원들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같이 막 몰려갔죠. 한남동으로 몰려가서 뭐 김건희 나와라 하고 소리치고 하는 그 모습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걸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하겠다는 거죠. 자, 입법부 국회의원하고 입법부 직원들이 경위들이 갑니다. 그 국회의 경위 지키는 사람들. 그 입법부 국회의원하고 입법부 경위가 사법부 최대 수장인 대법원장에게 이미 동행을 하자고, 그러니까 일종의 구인을 하러 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버티면은 그 다음에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어떻게 하든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원대에 세우겠다. 이런 뜻을 계속 그런 노림수를 계속 밝히고 있죠. 그리고 여기 이 사람들이 조희대를 국감 정인으로 기어코 부르겠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탄핵, 그리고 아니면 자진 사퇴를 강요를 하는 그런 전 단계로 부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말을 대놓고 이야기 못하죠. 조희대 체제가 계속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기현 판사도 그대로 있게 되니까, 또 하나는 이재명에 대한 재판 5개를 속행을 해버릴 수가 있다. 조희대 대법원 체제에서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 체제를 무너뜨리고 권한 대행을 좌파 대법관을 앉혀야 되는데 조희대가 버티고 있으니까 이제 청문회 같은 것을 해서 막 망치는 주기를 해서 자진 사퇴하거나 사퇴 안 하면 탄핵시키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원 국감에서 물어보겠다는 것을 그걸 물어볼 수는 없죠. 우리 이재명 그 재판 계속 시킬 거야 안 시킬 거야? 재판 속행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거 물어볼 수는 없죠. 그래서 한다는 게 바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거. 그걸 가지고 불러서 따지겠다는 겁니다. 아니 재판 과정을 따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합의가 놓은 과정을 따지겠다. 이거 대선 개입 아니냐? 이렇게 계속 하는데, 제가 왜 조희대 비장의 카드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제 판단으로는 이 두 번이 이제 그 국감을 부른다고 합니다. 아마 13일이고 한 번은 15일 그 대법원장 실로 가겠다고 하는데, 두 번 중에 한 번은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면 돌파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정면 돌파. 뭐냐 하면은 지금 이 민주당이 가서 추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왜 그렇게 서둘러 했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건 충분히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은 보통 국정감사 이제 대법원의 국정감사가 오면은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하고 상권 분립이 돼 있으니까는 입법부에서 인사말만 하고 법원 행정처장이 일문일답을 하고 인사말만 하고 퇴장을 합니다. 그리고 퇴장해서 다른 곳에 있다가 이 법원 행정처장이 일문일답이 다 끝나고 마무리되면은
다시 대법원장 가서 마무리 말하고 그러고 이제 끝나는 거죠. 국정감사가. 그게 관행입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해서는 이것을 물어보겠다는 거죠. 물어보게 되면은 대법원 입장에서는 여기서 대답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뭐냐면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이게 선거법 위반 사건이죠. 지금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했지만 이게 고등법원에 가 있습니다. 고법에 가 있기 때문에 재판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서 그걸 가지고 대법원장이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대법원장이 출석을 해서 이 발언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사말 외에 이 현안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입장인데 그 입장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특별한 상황이죠. 특별한 상황. 사법부를 완전히 뭉개버리려고 하고 그 핑계가 본인들의 목적은 이 재판 속행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거면서 그 핑계가 대법원이 이 대선에 개입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을 저는 이 법원의 고법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국민에게 설명을 할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에게. 국정감사에서 생중계를 하면 국민에게 설명이 되죠. 거기서 민주당이 막 고함을 지르고 막 하겠죠. 해도 그 국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딱 두 가지죠. 하나는 왜 이 전원합의체를 빨리빨리 구성을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그 확정 판결을 서둘렀느냐. 그거는 그때 다 이야기 나왔던 겁니다. 뭐냐면은 아니 이 상태로 2심 선고까지 났는데 이거 대법원에서 빨리 결정을 안 한 상태로 대선이 치러지고 대선이 끝나면은 이것을 재판을 그때만 해도 지금은 재판 중단시켜버렸지만은 재판을 해야 될지 안 할지 더 혼란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이 집권을 하게 되면 더 혼란하기 때문에 그 전에 털고 가야 된다 이 재판. 다른 거는 내게는 아직 1심 진행 중이고 막 이런 것들이지만 이것은 대법원까지 왔기 때문에 털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전원합의체를 빨리 구성을 하고 재판을 그 심리를 빨리빨리 한 것이다. 이건 충분히 국민에게 설득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과 달리 이것은 이미 대법까지 왔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럼 결론이 유죄 취지를 넣은 거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혼자 한 게 아니죠. 12명의 대법관이 같이 심리를 해서 10명의 대법관은 유죄라고 판단을 하고 2명의 자파 변호관은 대법관은 무죄라고 해서 10대 2로 이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거죠. 그리고 그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좌파 변호사들은 무죄가 나올 거라고 봤습니다. 또 일부에서도.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선거법 위반 사건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죄가 나왔죠. 그런데 이게 2심에서 그때 어처구니 없게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1심 유죄, 2심 무죄면 3심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더 높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거 모르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로 해부를 하고 그 결정을 하는 시점만 잡은 것이지 그것도 다른 이제 대법관들하고 다 그 협의를 해서 잡은 거죠. 그 시점을 잡은 거고 이것은 털고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결론은 그때까지 누구도 예상을 하지를 못했죠. 2심이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재판을 그렇게 진행을 했다. 이런 뜻을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설명을 하면은 저는 이게 그때 민주당이 막 소리치고 그 재판 그 많은 기록을 어떻게 단시간에 읽었느냐 막 하지만은 충분히 국민을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치적으로만 제가 이제 판단을 계속해서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장이 그런 거 시시콜콜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다는 이제 법조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게 워낙 비상한 상황이라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정면 돌파 카드도 좀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게 이제 정당하다는 것이 되면은 그러면은 어차피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이 재판
끝을 내야 된다. 끝을 내야 된다. 헌법 84조 해석을 일부에서 멋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헌법 84조에 대한 그런 입장도 밝혀서 재판 재개의 여론도 만들어 가야 된다. 제가 이 말씀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재판 속행해야 된다. 내년 초에 법관 인사 있으면 할 수 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국민 여론이죠. 이재명 지지율도 그 변수가 되지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재판 속행이 되겠지만은 그 전에 대선 투표할 때 그때 공중파 방송에서 여론조사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한 것 중에서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 재판에 이재명이 당선되면은 재판을 계속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했을 때 64%가 계속해야 된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 중에서도 한 40% 이상이 재판 계속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조사가 나온 게 없습니다. 워낙 이재명 스스로 풀으니까 재판 속행 문제 묻는 것 자체도 불경스럽게 비칠까봐 그러는 건지 그런 조사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일보가 한번 했습니다. 지난주에. 천지일보가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9월 30일 그렇죠. 9월 30일 1월 1일 사이에 1000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임기 중 재판 재개 필요한가를 물었을 때 필요하다는 응답이 48.3%, 필요하다 48.3%, 불필요하다 46.4%, 필요하다가 더 많습니다. 여전히. 그때처럼 64%는 안 되지만은 막상 이제 이재명이 정권을 잡고 나서 막 몰아붙이고 이 재판 재개 이슈가 좀 숙제니까는 64%는 안 되지만은 48.3%가 재판 필요하다. 필요 없다는 46.4, 그거보다 더 낮습니다. 유보 비율이 5.3. 국민의힘 지지층은 93.1%가 재판을 지금 해야 된다. 대구, 경북 56.6%. 자, 30대 같은 경우는 58%가 재판을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국민 민심이 지금 여전히 이렇습니다. 여전히. 자,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지금 국민의힘도 공론화를 시키기 시작을 했으니까 대법원도 심각하게 정말 여기에 대해서 접근을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 시점에 조희대 청문회를 하겠다고 해서 무산이 되니까는 국감에서 정인으로 부르겠다 하는데 저는 정면 돌파를 한번 검토하는 것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사법부가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방안이 아닌가. 정치적으로 좀 그런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지금 이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